했습니다. 제가 소방대장 무공 하나 달고 시작해서 제가 이제 2000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작년까지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쉬기로 했습니다. 쉬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올해는 이제 특강만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수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소방 또 재난에 관계되는 부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소방학교 그리고 재난관리, 전문 재난 내응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 구조하고 이제 이송 그런 과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했던 그런 직업까지 매우 유사한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하동군을 갔다 왔어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그 토지 문화관이 있습니다. 박경지 선생이 지은 그 토지라는 책자가 있는데 대하소설이죠. 제가 이제 세 번째 지금 읽기 시작을 했는데 21권짜리입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대하소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번 현장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그런 생각에 하동군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토지 세트장이 있어요. 최찬반 백도 있고 그 앞에 뭐 용인의 집도 있고 서서방네도 있고 뭐 영팔이네도 있고 그 토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약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토지를 박경리 선생께서 몇 년 동안 썼냐면 24년 동안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한 권을 하나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하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권수로는 굉장히 길죠. 21권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가 하루 자고 화개장 가서 술 한잔하고 저녁도 먹고 그리고 자고서는 이제 올라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 터널을 가서 쭉 보면서 우리 제천발전위원회 우리 회원들이 터널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터널이 그 영화도 만들어서 나왔죠, 그죠? 하정우인가? 네.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서 나왔는데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탈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터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중령 터널에서도 화재가 몇 번 났었고요. 저도 출동을 해서 안에 들어가 봤고 그런데 가다 보면은 우리 구조차가 이제 타고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한 2km, 3km 전에 아마 이미 차가 다 막힙니다.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를 세워놓고 공격기 메고 그냥 공격기거든요. 공격기 메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2km, 3km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소방시설도 있어요. 소방시설도 있고 또 경보 뭐 설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 화재가 났던 걸 다 알아요. 그죠? 그 안에서 모니터를 다 보고 있으면 다 아는데 어쨌든 화재가 나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차는 겉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페인트도 다 칠해놨잖아요. 그죠? 다 가연물이죠. 그죠? 철판에다가 다 페인트 칠해놓고 그 안에는 연료가 또 있잖아요. 그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또 가스도 있고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하소 사건 났을 때 차에서 불이 몇 대가 붙었습니까? 16대가 붙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확대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터널 내에서 그렇게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은 차가 쭉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다 인화가 됩니다. 연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십 대가 다 타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 터널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00m 이상 되는 터널을 갖다가 장대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장대 터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은 특히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팬이죠. 팬이 보이죠. 그죠?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팬 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팔랑개비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스크루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보통 2개씩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릴 수도 있고 천천히 돌릴 수도 있고 이제 안에서 다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불이 나서 연기가 차기 시작하면은 그걸 빨아내지 못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빨아내지 못하고 일단 연기가 위로 쭉 차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차가 3대, 4대, 5대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기가 꽉 차게 돼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럼 그때 차가 이제 뭐 수십 대가 이렇게 수십 대, 수백 대가 이렇게 이제 적체가 돼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차버리고 거기서 튀어. 차버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나갈까, 어디로? 반대쪽. 반대쪽. 출입구 아니면 들어갔던데 아니면 출구. 입구 아니면 출구, 그죠?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 사이에 중간에 무슨 대피 같은 그렇죠. 게 대피처가 제가 그 있던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도망갈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다 빨리 도망가는 거. 빨리 도망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호텔에서 어떻게 빨리 도망갈지, 터널에서 어떻게 빨리 도망갈지, 빨리 도망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개 주행이라 그러죠, 그죠? 잘 도망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도망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물이 쏟아지는 뭐 살수장 시설부터 또 옥내 수화전, 뭐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옥내 수화전 설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시장도 그렇고 또 어떤 큰 건물 같은 경우, 뭐 문화회관 또 우리 이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는 옥내 수화전이라 해서 옥내 수화전을 보면 안에 노즐이 있잖아요, 그죠? 호수가 들어 있어. 그걸 끌고 나가서 게이트 밸브를 열어놓고 그걸 끌고 나가서 틀으면 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터널에도 그게 다 돼 있습니다. 옥내 수화전도 있고 소화기도 있어, 소화기도 있고 다 돼 있어요. 여러 가지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를 써놨어 벽에다가. 그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고 옥내 수화전도 옥내 수화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가서 소화전을 끄집어내서 불을 끄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차가 계속 적체가 되는 게 문제예요. 뒤에서 모르니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2km, 3km 다 차요. 그럼 몇 대가 될까요? 수백 대가 됩니다. 수백 대. 절대 이거 치우지를 못해요. 자, 막 누가 빽하세요. 지휘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차를 세워놓고 도망을 하는데 키는 꽂아놓고 도망가야 해요. 키는 반드시 꽂아놔야 돼요. 그렇지만 소방관한테 들어와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뺄 수가 있으면 빼고, 왜냐? 연소 확대가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인하가 되면 안 되니까. 인하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치워야 되죠. 그리고 호수를 갖다가 불을 저 옥내 소지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제 분무를 해서 주수를 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그 주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일반 물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물도 또 아주 미세하게 미스트 형태로 굉장히 미세하게 또 쏟아붓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설이 굉장히 참 좋은 거예요. 이제 보통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연결 살치 설비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쏟아지는데 우리 스프링클러랑 똑같아요. 하는 스프링클러랑 똑같아요. 물이 다 쏟아져 자동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연결 살치 설비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클러가 틀린 부분이 일단 수방차가 와서 수방차가 연결 성수에다 물을 밀어 넣어줘야지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 중형 터널 들었습니다만은 자동 수화 설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물이 다 저절로 다 쏟아져. 물탱크가 다 있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배관으로 다 연결돼 있어. 다 돼 있습니다. 물이 쏟아져.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긴 터널, 우리 저 중형 터널 4.7km죠, 그죠? 더 긴 양양인가 하면 10km짜리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깁니다. 그런 데는 연계 차이기 시작하면 금방 차요. 이게 막 기아가 후자가 쭉 차여서 막 내려오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출구나 입구로 쪽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막 적체가 되기 시작하면 또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비상구가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대 터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비상구가 있어요. 법적으로 만들어 놓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가는 길이 내가 상행선으로 가고 있어. 그럼 반대쪽에 하행선이 있겠죠, 그죠? 이 사이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구가 있는 겁니다. 비상구 또는 비상문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같은 거예요, 다. 근데 여기로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거기는 문이 항상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는데 그거는 사람 손으로 밀어도 반드시 열리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보통 눌러서 되는 거 이런 장치가 아닙니다. 손으로 밀으면은 밀리게끔 이렇게 여닫이문으로 돼 있어. 밀으면은 옆에 있는 차가 휙 지나가는 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닫이로 옆으로 열게끔. 미닫이가 아니라 옆으로 열고 나가게끔, 그죠? 나가서 이제 차가 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것도 그냥 확 튀어나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을 열고 차문을 나가서 보면은 오는 차가 계속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출구로 나간다든지 입구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야 돼요. 일단은 그 비상문을 통해서 밖으로 그 옆에 차선으로 가기만 하면은 내 목숨이 일단 사는 거예요, 그죠? 차는 타더라도 내 목숨은 사는 거죠. 그래서
탄 때문에 그 미러를 두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화재 현장을 가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안에 귀신품이 들었다, 금이 들었다, 뭐 다이아몬드 들었다. 그때 이제 있을 정도 다 해. 우리가 가면은요 소방관들한테 얘기 다 합니다. 아우 또 한 번 들어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우 불이 나서 막 난리 법석이 나는데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저기 다이아몬드 들었대 자기. 금이 몇 돈이 있대. 같이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내 가능성이 있다. 저 정도면 내가 가서 끄집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방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파괴하고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포기합니다. 포기해야 돼요. 물건은 포기해야 돼요. 물건은 다 포기. 그래서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에 관계되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게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상문이 있다. 그래서 장대 터널 1000m 이상 되는 데는 항상 중간에 한 250m 정도 거리마다 비상문이 있다. 그래서 비상문으로 가면 대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